야구에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프로즈의 대변인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뭐가 늦게 끝나요, 의원님? 지금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아 웃겨. 미안합니다. 시작과 함께 또 저희의 오프 더 레코드가 또 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게 끝나잖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늦게 끝나는지는 또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스포츠 타임이 그거는 스포츠 타임 저거고 사정이고 그렇지. 그걸 자꾸 이렇게 엮으면 안 되는데 네. 나 집에 가니까 1시 씻고 뭐하고 준비하니까 2시 아 웃기다. 와. 자, 이제 어제 이 포항에서 열린 이 727 대첩이네요. 이제 하두석 선수가 만든 727 대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제 롤러코스터 경기 끝에 하루 만에 다시 이제 8위로 복귀를 했는데요. 어제 뭐 참 별의별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코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0대 11로 삼성 라이온즈가 승리를 거뒀는데 야, 뭐 역전에 재역전, 제재역전까지 또 거듭하는 정말 대첩이라고 해야 될지 뭐 사실 졸전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오승환 선수가 6회 등판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또 이제 하주석 선수의 어이없는 송구 실책 때문에 경기가 뒤집어진 그런 상황까지 참 볼만한 장면들이 많았었던 짚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수아레즈 선수는 또다시 승리를 얻지 못한 그런 경기였는데 어제 이 제일 좀 눈길을 좀 끈 장면이라고 한다면 역시 진짜 하주석 선수의 송구 실책이겠죠.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하주석 선수가 2군에 갔다 오더니 지금 뭐 불방망이로 휘두르고 있다. 또 인터뷰를 통해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이런 장면이 또 나오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영상 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이원석의 안타 이후에 이제 3루로 연결이 되는 여기에서 과정에서 공이 안 잡혔어. 네. 보시면은 동작이 약간 끊어져요. 글러브에서 공이 안 빠졌어. 그러면 안 던져야 되거든 사실. 네네네. 안 던져야 되는데 공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던지다 보니까 무리해서 송구를 한 거지. 무리해서. 보시면 딱 여기서 한 번에 안 돼. 그렇죠? 안 빠진다. 안 빠져. 네네네. 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공이 안 빠지니까 몸만 상체만 이렇게 나가. 뒤늦게 빠져 송구가.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사실은 송구를 안 해야지. 네. 안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좀 긴박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구까지 이어졌는데 이 송구가 결국은 너무 아쉬운 그런 결과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하주석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 상황에서는 안 던져야 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안 던지려고 하다가 이제 몸이 먼저 움직였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장면처럼 좀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하주석 선수의 이런 송구 실책도 있었고 이런 수비 사실은 이 왜 나오는 걸까요? 이런 거는 당연히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 뭐 대한민국 최고 유격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오지환이라든지 최근 뭐 박성환이라든지 이렇게 수비 잘하는 선수들도 이런 송구가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반드시 송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송구를 해야지. 네. 근데 지금은 송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기는 한데 하주석이 공이 글러브에서 잘 안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공을 던지기가 어려웠어. 그렇죠. 근데 그걸 순간적으로 참아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경기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다. 이거는 실수가 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플레이다. 근데 시청자분들이나 야구 팬들이 볼 때는 어이없어 하겠지. 왜냐하면 그렇죠. 프로야구 선수가 관중석에다 막 공을 던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희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종종 보기도 하고 또 경험도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파이오니어님 저건 그냥 외야수가 바로 3루로 던졌어야 되는데 그걸 유격수에게 던졌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이게 뭐 커트맨에게 중계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주자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3루로 더 먼저 송구하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의견을 또 남겨주시죠. 그러니까 1, 2루였기 때문에 사실 홈은 그 승부가 안 돼. 왜냐하면 런앤잇이 걸려버렸어. 네. 그러니까 당연히 2루주자 홈 들어오는 거 맞는데 1루주자 가는 거 3루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지금은. 그렇죠. 그럼 저 정도의 앞에 있는 타구면은 사실은 다이렉트로 그냥 3루로 던져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말씀을 써주신 게 되게 크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 송구 하나가 이제 안전 진루권이죠. 볼데드가 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또 실점으로 이어지고
굉장히 아쉬웠어요. 맞습니다. 네, 나희님께서 원래 던지는 신용은 하니까 던지는 신용하다가 날아간 걸로 보이기도 하네요.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약간 안 던지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공의 손에서 빠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이제 송구를 못했다거나라는 이제 장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두석 선수의 이런 송구 실책도 송구 실책이지만 사실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승환 선수 이후에 등판한 뭐 우원 이승현 선수도 0.2이닝 3피안타 3실점, 장필준 선수도 1이닝 2실점, 좌원 이승현 선수도 0.1이닝 2실점 차례로 무너지면서 사실 이제 3명의 불펜 투수가 7실점을 하는 사실 불펜에서의 아쉬운 모습이 계속 좀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이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또 오승환 선수가 6회에 나가지고 무실점을 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또 무너지고 많은 장면. 삼성 올 시즌 사실 선발진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불펜진의 문제가 계속 해결이 되고 있지 않네요. 아, 최채응하고 최지강 빠진 게 크네요, 진짜. 두 선수 빠진 게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삼성은 냉정하게 이제 그 포스트 오승환을 빨리 발굴해서 빨리 육성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 네. 시점이에요. 지금 갈수록 연차들이 좀 제법 높은 선수들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뭐 우규민이라든지 뭐 오승환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필승맨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전에 뭐 최진강이라든지 뭐 최충현 뭐 이런 그 젊은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또 뭐 김윤수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의 성장이 좀 늦다 보니까 네. 지금 내내 좀 불안한데 지금은 삼성이 사실은 5강 경쟁 물론 지금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네. 좀 추후에 뭐 한 8월 말 정도 이제 한 달 후가 됐을 때도 좀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좀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시즌에 대한 준비를. 네네네 네. 맞습니다. 가즈아님께서 치용형님 보시기에 포스트 오승환은 어떤 선수로 보시나요? 삼성팬인 상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이런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9위로만 보면 김윤수죠. 저도 김윤수 선수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김윤수 선수한테 좀 많은 기회를 주면서 한번 키워보는 건 어떨까. 김윤수도 제가 볼 때 김범수 선수하고 마찬가지예요. 두 선수 형제인 건 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9위에 비해서 제구가 안 좋다? 진짜 제구가 안 좋은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도망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도망가는 피칭, 뭐 쫄보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김윤수 선수도 제구가 없는 게 아니고 승부를 좀 못하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9위를 가진 선수잖아요. 김윤수 선수도 역시. 뭐 맞으면 어때? 뭐 맞으면 어때? 뭐 실점하면 어때? 패전하면 어때? 그냥 그렇게 좀 던지면은 그래서 나는 왜 제가 선수 생활을 하거나 그 예전에 선수 생활 할 때 네. 그런 감독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야 그냥 가운데 보고 던져. 뭐 맞으면 어때? 신경 쓰지 마. 던져 좀 과감하게 좀 던져. 이 말이 네. 이제서야 좀 이해가 돼요. 이제서야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좋은 구위를 가지고 막 볼 막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김윤수 선수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던지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김윤수가 좀 유력한 후보가 또 되지 않을까. 제일 기대가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제 오승환 선수가 또 12년 만이라고 합니다. 6회 등판한 게 이제 12년 만이라고 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오승환 선수의 활용법 좀 이렇게 좀 중요성이 낮은 이닝부터 나오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원해서 등판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감독의 지시가 있었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수 코치나 감독이 오승환 선수한테 물어봤겠지. 네. 9회 등판할 때마다 지금 계속 안 좋았으니까 몸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뭐 좀 앞에서 좀 던지다가 다시 뒤로 뭐 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일시적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9회 앞에서 좀 던지다가 자신감도 좀 회복하고 구위도 좀 더 회복을 한다면은 그때 이제 뒤로 가지 않을까. 좀 마운드 운영에 약간의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대신해서 이제 9회에 나온 이제 우규민 선수가 또 좋게 1이닝도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오승환 선수가 건강하게 좀 컨디션 끌어올리는 단계가 일단 우선인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어제 사실 뭐 027 대첩 이 뭐 7월 27일에 열린 뭐 대첩이라고는 하지만 이 명승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졸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전. 명전? 좀 어렵네요. 네. 합쳐서 애매해. 네. 애매해. 그러니까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10대 11 점수도 사실 많이 난 경기였고 또 양 팀 모두 사실 승리를 가져갈 만한 그런 찬스들이 많았었는데 이 세밀한 플레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실책들이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실은 어제 한화가 뭐 하적 선수의 것도 있었지만 김태현 선수의 맞아요. 판단 미스 뭐 이런 왜 것도 좀 이루로 안 있었고 던졌나.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 이후에 뭐 꼭 실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아쉽게 또 이제 승패로 이제 딱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제 하나. 근데 재미있었어요 경기 자체는. 맞아요. 그리고 엎치락뒤치락하니까. 하나도 그렇고 삼성도 좀 연패 기간 동안에 무기력한 경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어제 뭐 힘겹게 1승을 추가를 또 하면서 좀 활발한 모습이죠. 두 팀 모두. 맞습니다. 네. 이 삼성 라이온즈 저희가 이제 3연전 시작할 때 포항에서의 기억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1승 2패 이 뭐 만족스러운 성적표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또 연패를 끊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듭니다. 한쪽 선수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또 그 저 후반기 들어와서 이제 또 잘하고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사건 이후에 잘하고 하면서 중간에 또 한번 통화도 하고 했었어요. 어제 네. 타석에서는 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또- 보니까 또 이 수비 실책이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뒤진다. 막 이러면서 통화를 또 하셨는데. 아시죠? 네. 선배님 진짜 정신 차릴게. 하여튼 이 새끼 뭐 이렇게 다 집어 던져. 어제도 집어 헬멧도 집어 던져, 배트도 집어 던져, 공도 어제 집어 던져. 공도 왜 이제 뭐 그렇게 집어 던져? 안으로 던지는 거야. 아, 참 아쉽습니다. 여튼 안타깝습니다. 저한테는 이 너무 착한 후배, 그러니까요. 이쁜 후배. 주석이는. 맞습니다. 하주석 선수도 또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어제 송구 실책을 또 잊고 또 더 한화 팬분들께 앞으로는 또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